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시청자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비교적 화창한 주말인데 이제 오후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일 이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내일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이 대단하죠. 영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 또한 굉장히 오미크론에 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꽤 큰 변동성이 있습니다. 종목이 아닌 지수가 2%씩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라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노코박스의 팜루앗의 발표가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간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었는데 국가바이오의학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 16일 나노젠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인 나노코박스의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이 과연 날 수 있을까? 라고 항상 방목을 붙잡던 이 최소 보호 효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베트남 언론 팜루앗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7일 현지 시간 국가의생명연구윤리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임상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백신 나노코박스가 최소 보호 수준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고 이제 알렸습니다. 항상 뉴스나 기사는 제가 참고 찌라시 정도로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직 보건부 측에서 정확히 발표가 나야 되는데 이제 발표가 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좀 있긴 합니다. 베트남 언론 이 피에로 팜루앗이 보도한 바와 같이 보건부는 나노젠의 글로벌 코로나19의 절차적 원인인 SARS-CoV-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건수 데이터를 포함한 최신 임상 결과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죠. 이것은 백신의 보호 효과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보호 효과에 대한 입증이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승인이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최소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이런 이 7일 답변에서 쯔영 비엣 유용 윤리위원장이 회람 11호 및 결정 사후에 따라 추정되는 보호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 회원들의 높은 공감대를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정 비엣융 교수는 이 피에로에 우리는 나노코박스가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처음에는 최소값 이상으로 직접 계산해 보호 성능을 달성했음을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WHO가 권장하는 백신의 최소 보호 효과 수준이 50% 이상인데 이게 이제 5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건부가 이번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공식 발표가 나면 어쨌거나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드디어 보호 효과가 입증이 된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전이 되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날 수 있게 되는데 이번 3상 중기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 나노코박스 프로파일은 의약품 승인에 대한 고려 및 보건부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허가 자문위원회로 이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보건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이런 좀 깔끔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면역 원성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제조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4.3 중기 평가를 위한 안전성 및 보호 유효성, 검토 전문 지침에 따른 면역 원성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얘기했고 국내 생산 2021년 11월 10일자 보건부 결정 5259 QDPYT 요거 이제 보건부 결정 추가 중간 보고서 데이터 버전 8.0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기반에 따라서 면역 원성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 나왔죠. 나노코박스 백신의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2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이면 오늘이 19일이니까 다음 주 한 수요일쯤 또 이런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노젠 나노코박스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의 승인은 사실 저개발 국가들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노바백스가 이제 SRSI 코로나19 백신이 후계 보건기구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가운데 백신 보급이 어려운 저개발 국가의 단비가 될 전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보관과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린 거죠. 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7일 세계보건기구 메릴랜드에 기반을 둔 아까 SSA가 뭐냐면 이 인도의 세럼 인스티튜트예요. 그래서 노바백스와 인도의 세럼 인스티튜트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죠. 이런 이 제조합 단백질 같은 경우에 중요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계 백신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걸로 보이고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백신이 많이 보급된 것 같지만 결국 빈익빈 부익부 돈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이 갖고 있죠.
자,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내년 2월에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이 후원하는 코백스의 11억 도즈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mRNA 백신도 물론 좋긴 하지만 좀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단백질 백신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노젠 나노코박스 당연히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죠. 자, 뉴욕타임즈는 WHO의 노바백스 승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인구에 대한 백신 공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 목록은 특히 저수국 국가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중 41개국은 여전히 인구의 10%의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고 98개국은 40%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높고 미국이나 막 이런 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 같지만 저소득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맞았으니까 더욱더 많은 양의 백신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노바백스 백신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고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 및 배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바백스에 대한 이 CMO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죠. 자, 이 백신의 기술 이전과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MVX-CoV373의 품목 허가를 국내 식약처에 또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허가 나오면 어쨌거나 이런 거에 대한 CMO라든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으로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역시나 제조와 단백질 백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MVX-CoV373의 국내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고, 우리나라는 노바백스 백신 4천만 회분 도입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우리 G3BNT 지금 차명이 변경됐죠. HLB 테라피틱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또한 역시 제조업 단백질 I형으로 만든 백신이죠. 이런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 좀 승인이 늦어지거나 이런 게 mRNA 백신 등에서 이제 개발이 좀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하지만 면역 반응률과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고 보관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즘 이 베트남에서 어린아이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고 많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자국 백신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굳이 무리해서 mRNA 백신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특히 가격이 착하죠.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이 만약 긴급 승인이 난다면 현재 출시된 백신 중 가장 저렴합니다. 나노젠은 월 800만에서 1200만 도제의 나노코박스를 생산할 수 있고, 지금 나노젠 회장 측도 이 콜드체인 구축도 좀 주력하고 있죠. 나노코박스의 1회 투여량당 가격이 6,150원인데 현재까지 출시된 백신 중 가장 저렴해요. 따라서 이런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같은 백신들이 정말로 좋은 효과만 가지고 있고 튼튼하다면 결국은 값싸고 좋은 이 백신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특히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 큰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유통이 문제인데 사실 이 G3BNT가 지금 HLB 테라피틱스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G3BNT가 지난 2018년 9월에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통기업인 YS팜을 흡수 합병한 적이 있죠. 따라서 유통에 대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HLB 테라피틱스는 제약 회사 및 병원, 보건소 등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독감 백신, 대상포진, 자궁경부 등 백신 유통을 주요 사업을 해온 YS팜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런 YS팜을 인수한 G3BNT를 바로 HLB에서 인수했죠. 자, HLB가 예전에 인수를 통해서 G3BNT의 국내 백신 유통 방안을 이용해서 베트남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유통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구 건조증 및 교포 세포종 치료제 후보 물질을 파이프라인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백신들도 많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 사실 베트남 자체도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차, 2차에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이제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확률이 높은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나 베트남 같이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는 국가들 말고 섬이 많은 나라다든가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은 아예 또 많은 백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돈이 많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들을 많이 갖다 썼겠지만 역시 돈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나노코박스의 효과가 이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역시 코백스를 통해서 많은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에게 좀 백신의 일정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글로벌 권리를 이 MOU를 체결한 HLB가 갖고 있기 때문에 HLB에 대해서 아마 좋은 주가 영향을 주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HLB의 공매도가 원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화들짝 놀라서 쇼커버릭이 좀 빨리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폭만큼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것도 같습니다. 항상 이런 모든 생각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참고, 참조 정도로만 사용하고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은 주말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